자, 또 이어가죠. 또 가령 병이 자월에 태어나 묘를 만나는 것이 형이다. 뭐라고? 자묘형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죠? 충을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충을 풀어내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충을 풀어내는 법으로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합으로. 무슨 합으로? 육합과 삼합으로. 그죠? 육합과 삼합으로서 충을 풀어내는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뭐냐면 형을 풀어내는 방법. 자, 그런데 지지 중에 술이 있으면 술과 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병이 자월에 태어났다는 거야. 병이 자월에 태어나 묘를 만난다는 거야. 묘를. 뒤에 이제 도표를 볼게요. 묘를 만나면 이게 자묘형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묘형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주에 지지 중에 술이 있다는 거예요. 술. 지지 중에 이렇게 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술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술이 묘를 갖다가 육합을 해버려요. 그죠? 묘술로 이렇게 술묘로. 그죠? 육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묘가 자를 어떻게 한다고? 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또 다음에 또 축이 있으면 자축이 합을 이루어 형이 되지 않는다 그랬고, 또 해와 미가 있어도 묘와 해미가 회국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고 신과 진이 있어도 자와 신진이 회국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회합이 형을 풀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번은 뭐였죠? 회합이 충을 푸는 거고, 이번에는 회합이 형을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를 도표하여 설명해보자. 자, 한번 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효점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이 자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병이 자월에 태어나서 세운이 뭐가 되는? 묘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묘자가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형이 된다는 거예요. 묘자가 형이 된다. 그때에 사주 지지 중에 뭐가 있다고요? 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술이 있으면 어떻게? 묘가 자를 형할 것을 술이 묘를 뭐 해버린다고요? 육합해버려요. 육합을 해버려요. 합을 해버려요. 묶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은 묘가 자를 어떻게? 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형할 수 없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묘년이 되면은 뭐를? 자를 형하는 그런 묘자형의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술이 있다고 해서 묘자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술월 또는 뭐 술일 또 뭐 술시, 이때에 묘자를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감이, 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반감이 됩니다. 1년에, 그죠? 1년토록 저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에 하지만 세운의 묘에 자가 이렇게 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다면 1년 내 이렇게 묘자로 형한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술월, 술일, 술시가 되면은 이 육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묘가 자를 형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심효점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죠? 묘가 자를 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묘를 묶은 거죠. 그죠? 형하려고 하는 자를 묶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또 한번 보죠. 병이 자 똑같아요. 묘가 자를 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지지에 뭐가 있다고요? 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축을 어떻게 한다고? 또 이렇게 육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묘가 더 이상 어떻게? 자를 형할 수 없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1년 내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제? 축, 월이 동인. 그걸 인동, 또 뭐? 인발, 그죠? 동인이 되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심효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풀어내는, 형을 풀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묘년이 됐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묘가 자를 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지에 뭐가 있다고요? 미와 해가 있어. 이러면은 이 묘를 해묘로 미묘로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죠? 그래요. 삼합으로 묶어버리고 회국을 해버리고 회를 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은 자를 어떻게 한다? 형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를 봐요. 병이 자월에 태어나서 묘년이 되면 묘자가 형을 하는데 아까 전에는 얘를 확 묶어갖고 못하게 했잖아요. 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지지에 신과 진이 있어가지고 신자진으로 얘가 뭐한다? 삼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묘에게 강력하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이 뭐를 풀어내버렸다고? 형을 풀어내게 된다. 자, 이 역시 육합과 회합이 형의 형력보다 형하는 힘만 형력보다 크기 때문에 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병주달의 견해보다는 자면의 대응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간지학의 원리다. 간지학의 원리. 자, 그래서 이 간지학의 원리상 형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자면에 의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즉, 아까 방금 설명했죠. 그러니까 묘가 자를 형을 하려고 하지만, 그죠? 축월이 되면 어떻게? 축이 어떻게? 자와 육합을 해야 안 해요? 육합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풀린다라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지 축이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묘가 1년 내도록 형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즉 묘년의 자를 형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술월 또는 술일. 야, 술월이 되면 이 때리는 애를 갖다가 형을 하려고 하는 애를 묘술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술일에 술월 또는 술일에는 묘와 육합하기 때문에 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 갔죠? 이를 뭐라 그런다고? 탐합망형 또는 탐합망충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걸 반드시 이런 건 이제 외워둬야 돼요. 공식이 뭐라고요? 탐합망형 또는 뭐라고요? 탐합망충이라고 해요. 자, 탐을 한다라는 거야. 뭐를? 합을. 그래서 잊어버려. 뭐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뭐를? 충이나 또는 뭐? 형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자, 보여. 그러니까 묘가 유를 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충을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진이 와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또는 묘가 또는 미나 또 뭐 해나 이런 걸로 해서 합을 해버리면 먼저 합을 하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해. 힘이니까 합을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려? 충이나 형을 잊어버린다. 탐욕망충이다 또는 탐합망형이다. 즉 합을 탐하는 까닭에 형충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또 넘어갑니다. 또 형충을 풀어줄 인자가 있으면 도리어 형충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건 무슨 어떤 이유가? 형충을 풀어줄 인자가 있으면 도리어 형충을 얻는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런 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찌 그러한가? 자, 우선 읽어갑니다. 요건 쭉 읽어가고 도표로서 설명할게요. 자, 봐요. 가령 갑이 자월에 태어나 지지에서 두 개의 묘가 서로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경우 두 개의 묘가 하나의 자를 형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뭐 할 수 없다고?
형할 수가 없다. 요거가 우선 읽어놔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지에서 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술과 묘가 합을 이루어 형을 풀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그 하나는 합거가 되는 것인즉 하나는 합이나 하나는 형이 되는 것으로서 형충을 풀어줄 인자로 인해 도리어 형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 그러니까 형충을 풀어줄 인자 때문에 다시 형충이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묘로 풀었는데 4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죠? 4해 충이 나가지고 묶었던 걸 다시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충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소리를 지금 심효청 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충을 풀어주는 인야로 인해서 도리어 형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형동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동이란 말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8법의 실정응용편에서 자세하게 학습하기로 합니다. 이제 형동과 충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형동과 충동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심효점 선생님께서 표현은 자평진영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설명하겠다고요? 8법의 장에서 설명을 하겠다. 자, 위의 내용을 도표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도식화를 한번 해보죠. 이를 도표로 설명하면 자, 심효천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갑이 자월에 태어났다라는 갑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지지에 뭐가 묘가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갑이 자월에 태어나서 지지에 묘가 2개가 있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자가 동일을 했다고 합시다. 자가 동일할 때 이때에 심효성은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놓습니다. 지지에 2개의 동일한 묘, 2개의 동일한 묘가 있고 1개의 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2대 1이라는 거야. 2대 1의 형은 2대 1의 형은 불형한다라는 거야. 불형한다. 예? 형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보면은 이런 거죠. 자, 세운에서 자가 잔연이 왔습니다. 이러면 자가 동인이 되는 것이죠. 자가 동인이 되니 자는 여기에 묘를 형하려고 할 것이고 시에 있는 묘를 또다시 뭡니까? 형을 하려고 하겠죠. 이 경우에 간지학의 원리에서는 말이죠. 2대 1의 비중. 그러니까 동일한 1대 1의 이게 다 1 아닙니까? 요거 1, 요거도 1, 요거도 1인 거예요. 오행의 원칙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과 1이 2개가 합친 거죠. 그러면 이게 묘의 힘은 2가 되는 것이고 자의 힘은 하나이니까 그죠?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대 1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결국 묘를 이렇게 얘와 얘를 동시에 이렇게 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2대 1의 원칙이니까 묘가 2개이고 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는 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부연 설명인데 심효청 선생은 원전에서 요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다? 간지학의 원리, 오행의 원리야. 오행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럼 해석해보자요. 심효청 선생은 요 말을 2대 1은 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반대로 해보죠. 자, 동인되는 세운이 자가 아니고 이번에 묘라고 가정을 해보자. 묘라고. 이때는 뭐가냐? 자, 동인되는 것이 묘가 있고 또 여기 시제에 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묘가 동했기 때문에 이 묘가 자를 형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 동하고 있는 묘가 또 역시 자를 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달라진다는 것이 이게 간지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효 선생은 요렇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뭐다? 2대 1은 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힘으로서 하나에 대항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는 2개를 형할 수가 없다라는 이론을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묘년이 되면은
묘가 동하기 때문에 2대 1로 오히려 자를 형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반대로 형이 성립을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간장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자 아래를 한번 보죠. 또 심현준 선생님 같은 비율을 이거를 형을 형으로서 자 봅니다. 갑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뭐 묘가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묘가 2개가 있다. 이때에 자 한번 자월이 되었다고 하보죠. 자년이 되었다. 그럼 자년이 되면 자가 묘를 형하려고 할 것이고 또 시지에 있는 묘를 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죠? 2개의 묘가 1개의 자가 아니라 1개의 자가 2개의 묘를 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1개의 자가 2개의 묘를 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형을 받는 쪽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형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형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도 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데 지지에 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술이 있을 때는 이 술이 하나를 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지에 있는 묘를 뭘로 합한다? 육합으로 뭐 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합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육합으로 합을 해버리고 나니까 본디 그러니까 묘가 자가 묘 2개를 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가 묘를 2개를 형할 수가 없었는데 술이 있을 경우에 이 술이 묘를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남았죠? 이 자연은 동인den이 자란 말이에요. 요 묘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뭐요? 자묘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 어떻게 됐죠? 2개의 묘를 1개의 자가 형할 때는 2개의 묘가 대항하기 때문에 형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이 2개가 형이 되지 않는 2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술이 합을 거예요. 이걸 육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합거를 한다는 거예요. 합거. 그런데 합에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남은 거는 요 하나가 남는 거예요. 해서 뭐야? 자는 묘를 어떻게 한다? 형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해서 형이 형으로서 풀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요거예요. 형이 육합을 만나서 하나의 형을 합거를 시켜버리면 본래 남아있던 그 형 하나는 다시 어떻게 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원 상태로 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지지의 술이 있다. 이게 결국 무슨 일? 이게 자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자년에 무슨 월에 바로 그렇죠. 술월이라는 것이죠. 술. 이 술월에 어떻게 된다? 형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형이.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록 자가 2개의 묘를 형하려고 하나 묘가 2개이기 때문에 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 술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묘 하나의 형을 합거를 하기 때문에 본디 어떻게? 형이 되지 않았던 형이 자묘형이 어떻게? 다시 이게 형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변한다? 이 술을 딸에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라고 그래요. 술을 딸에는 다시 어떻게? 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형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딸에는 형이 일어난다. 또 다른 뭐죠? 술일이 되겠죠. 술시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술이 동인될 때에는 반드시 뭐? 한 개는 합거가 되지만 한 개는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된다.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라는 거예요. 해서 형이 2개 2대 1의 형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그 하나의 형을 합거를 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형은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형의 원리다. 혹자는 보면 이렇게 2대 1은 형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형을 형으로 풉니다. 이렇게 원전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리 자체가 간장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가
두 개의 묘를 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2대 1의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O형은 1대 1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대 1의 대항력을 자 하나가 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것이 원칙이에요. 1번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은 이게 바로 그걸 이제 부연을 설명하는데 요렇게는 이게 1차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지에 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에 술이 있을 때 이 술은 술이 동할 때에는 어떻게 한 개의 형을 합거를 해요. 그래서 뭐 한 개의 형은 다시 되살아나게 돼 있다. 요 원리가 바로 뭐 자면의 원리자. 이게 바로 자면이라 그러는 자면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가 동인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효 선생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면의 원리학이다. 자면의 글자의 면에 따라서 돼. 그것이 어떤 것이 동인되느냐에 따라서. 원래 이게 없었을 때는 이건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동인이 될 때는 한 개의 합거가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되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자면 원리학이에요. 이게 간지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형을 형으로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형을 형으로 푼다는 것이 아니라 2대 1의 형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 대항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형이 성립해 실제로 형이죠, 그죠? 형이 되지만 그냥 그게 미약해져 버리니까 형의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면이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이 글자가 동인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형력이 없어지는 거나 형의 형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2대 1의 형은 형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답을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는 간지의 합력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령 뿌리가 두 개인 묘. 자, 가령 뿌리가 두 개라 묘. 두 개인 묘와 한 개인 자수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자의 합력은 당연히 뭐가 두 개인 묘하고 한 개인 자하고는 어떨까요? 당연히 합력이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져. 크기 때문에 묘가 이게 큰 거죠. 두 개의 묘가 크죠. 그래서 세운이 자년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거에 비해서 세운이 자년인 경우에는 자묘형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자가 있고 묘가 있고 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자가요. 묘가 두 개잖아요. 네. 묘가 두 개이니까 이 두 개의 뿌리하고 한 개의 뿌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그죠? 두 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자 봅니다. 그러나 반면 묘년 이게 자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년에 그렇잖아요. 이 자년은 자가 동하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자가 동하니까 자묘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두 개이기 때문에 형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자년이 동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묘년이 동할 때는 얘가 동하고 얘가 동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묘가 자를 동시에 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인동되어 하나의 자를 형하기 때문에 형이 형성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면에 의한 간지학의 원리다. 자면에 의한 간지학의 원리. 그러니까 무엇이 동하느냐? 이걸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2대 1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이 동하는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봐요. 잘 들어요. 네.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가 있다. 묘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묘가 있어요. 무엇이 인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자년이 이게 세운이 자년이라는 거예요. 자년. 자년이면은 뭐가 인발하죠? 자. 그래, 얘가 인발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해서 자묘를 형을 하려고 또 자묘를 형을 하려고 그러죠. 이럴 때에는 한 개의 뿌리, 자뿌리와 두 개의 묘뿌리가 있으면 어느 게 이겨요?
두 개. 두 개면 그러니까 형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어? 안 된다. 안 돼. 이게 작으니까 안 되는 이 두 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형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형이다 이 말이에요. 단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잔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묘년이라는 거예요. 묘년. 이 묘년일 때에는 누가 임발을 하죠? 이 묘와 이 묘가 동시에 임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뿌리가 한 개의 자를 갖다 형하려고 하잖아요. 이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이건 되는 거지. 두 개가 한 개를 때리는데 이게 얘는 한 개가 두 개를 때리니까 안 되는 거고 두 개가 한 개를 때리는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형이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이 묘년이에요. 묘년의 예야. 묘년에 술월이 된다. 이게 술월이. 여기 이제 어딘가에 술이 하나 있다고. 여기 술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이 술년이 된다는 거예요. 술년. 그죠? 이 술년이 되면은 그죠? 술이 동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술이. 자, 이 술이 동하 요게 동하는 거죠. 요게. 얘가. 그러면 술이 동하면 묘술로 이게 육합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육합을 해야죠. 그래서 요 자묘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반대로 얘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얘는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형으로서 합으로서 그러니까 합으로는 육합과 삼합이 있어요. 합으로서 형충을 풀었는데 오히려 뭐 형충이 또 발생하겠지. 부활하게 되더라. 요런 경우도 있더라. 요걸 심요점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거는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월운을 봐요, 안 봐요? 신수 보러 오면은. 그러니까 월운을 봐서 이달은 뭘 준비해, 뭘 준비해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냥 대충 1년 이렇게 뚝 뭉긋들어서 형 났네, 형 안 났네. 이게 아니라 몇 월 달에는 요런 일이 일어나니 요렇게 조심하시고 몇 월 달은 요렇게 풀리니까 막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명리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위 예시 중에서 아래의 것이 바로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게. 그죠? 두 개의 묘를 하나의 자가 형하고자 하나 묘의 합력에 형을 할 수가 없었다. 맞죠? 이 기억나죠? 네. 이해됐죠? 두 개의 묘가 그죠? 이때 지지에 뭐가 생겨버려서 술이 있는 경우 한 개의 시지 묘는 묘술 육합하여 합거로 형을 풀려버렸으나 열의 묘는 합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묘자형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네. 자, 이러한 원리를 형동 또는 뭐 충동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팔법장에서 실제 응용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겠다. 지금 이걸 빨리 원리 정도만 이해하고 그래. 실제는 여기서 빠져버리면 시간이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형충을 회합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까 전에 형충을 회합으로 푼다 그랬어요? 안 푼다 그랬어요? 푼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회합으로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있대. 이것은 또 왜 그러한가 그랬네. 가령 자년의 5월과 같이 1 아래 축이 자리하게 되면 축과 자가 합하여 충을 풀게 된다. 그런데 시에서 사나 유를 만나게 되면 축과 사유가 회국하여 자가 다시 오를 충하게 되더라. 자, 내가 말할 게 이게 자면의 원리학인데요. 심효 선생이 이거를 그대로 적시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도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말씀을 도식해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소리예요. 자, 이 자년이 된 거예요. 그죠? 자년이 되니까 당연히 원국에는 자가 동해요, 안 동해요? 동해. 얘가 동하면은 옆에 있는 자오를 충을 해요, 안 해요? 충을 하냐. 그런데 이 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이. 축이 있으면은
충을 하는 애를 말려 안 말려? 말려요. 그래, 육합으로. 그죠? 합으로서 충을 말려. 그래서 자가 오를 더 이상 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이걸 해충이라 그래. 그런데 이걸 옆에 한번 봐요. 똑같은 거예요. 자년이 되었어요. 자가 동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가 동인해서 뭐를? 오를 충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축이, 그죠? 이 축이 이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자가 자년이 되어서 자오가 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축이 자축 육합으로 네. 육합으로 풀어버렸어요. 그쵸? 그런데 시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가. 유가 있으면은, 자, 봐요. 자가 오를 충하려고 하는 것을 축이 자를 육합을 해서 오를 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유가 만약에 이렇게 동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말리고 있던 얘를 어떻게 더 크게 묶어버리죠. 자, 요거는 축자로는 육합이에요. 그죠? 예. 유축은 무슨 합이라고 그래요? 반합이요. 이거는 그래 반합이죠. 반합인데 이거는 뭐예요? 회죠. 회. 이거는 뭐예요? 육합이고. 그래서 이거는 회국을 이렇게 버려요. 자, 자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애를, 육합을 하고 있는 애를 유가 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 더 큰 세력으로 갔다가 야, 그러지 마. 얘를 축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얘 방해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얘가 육합이 날아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좌우를 다시 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좌우충이 됐네. 충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 옆에 뭐가 있는데? 축이 있는데. 그 축이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좌우충이 1차적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러면 좌우충이 일어나면은, 그죠? 좌우충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월이 되었네요. 축월이 되니까, 충을 하고 있던 자를 갖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래요. 육합으로 묶어버렸으니, 축월 따리는 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 이건 풀린 거예요. 그랬더니, 풀렸는데, 쭉 갔어요. 갔더니 뭐, 6월이 딱 된 거예요. 6월이. 이해가요? 네. 6월이 딱 되니까 이 묶고 있던 얘를 갖다가 또 더 크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좌우가 또 뭐가 돼요? 또 충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 좌우가 충이 났구나. 축월달이 되면 막 괜찮겠네요.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될 달이 있네요. 언제? 6월달에. 이 6월달에는 참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6월에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내가 충법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 그건 뭘로 푸다?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무엇끼리 극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극을 봐고 있는 녀석이 뭐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면은 재물을 조심하라. 극이 되는 거. 그치. 여자면 여자를 조심.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서, 이는 매우 타당으로서 자면의 변화에 의한 작용이다. 뭐라고요? 자면에 의한 변화지. 이를 굳이 합력의 우위로 놓고 나중에 합력의 우위로 논한다면 회합이 뭐? 육합보다 크고, 아하, 이걸 알아라. 회합이 뭐보다 크다고요? 육합보다 크다. 육합들은, 그죠? 육합들은 충이나 뭐 형들을 보다 더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합을 회합이 또 더 강한 것이 풀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합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회합은 삼합과 반합 모두 육합보다 뭐 합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동인
인동. 동인, 인동, 인박 그때이다. 그때. 즉 자년의 연의 자가 인발이에요. 인동하면 월의 오를 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자가 있어. 이게 자가 있어. 자년이 돼야 자가 인발해요, 안 해요? 인동이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를 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충하게 되는 거예요. 충하. 그런데 여기 일에 뭐가 있다고요?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월이 되겠죠. 그죠? 네. 자년의 축월. 축월에 가면은 자축으로 축자로 육합을 해버리니까 이때는 좌우가 충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안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게? 유월이 되는 거예요, 유월. 자주에 유가 있어. 유월이 되는 거예요, 유월. 유월이 될 경우에는 유축으로 이렇게 또 더 크게 묶어버려. 그러니까 축자로 육합했던 것을 유축으로 국으로서 묶어버리니까 이게 또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가 일어나요? 자오충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된다.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다시 자오충이 일어나면은 5월에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5월 달에. 그런데 이렇게 형성되는 글자 자면에 따라서 이것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호, 시의 인호를 만나게 되면 호, 인호를 만나게 되면 술과 인호가 회고가요 묘가 다시 자를 형하게 된다 그러네요. 자, 아까 위에 거는 뭐였죠? 충법이었죠. 요거는 무슨 법? 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합으로 인해 형충이 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는 건데 되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형충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거는 형법이에요. 자, 이거는 다시 도해를 해보죠. 봐요. 자년이 되었습니다. 뭐가 인동하죠? 자. 연의 자가 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니까 자묘가 뭐 한다고요? 형을. 이렇게 형을 하게 돼 있다. 자을 형. 이때에 뭐가? 술이 있어. 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형을 당하는 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육합을 해서 강력하게 뭐를요? 대항을 하겠죠. 그래서 자묘형이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 똑같아요. 봐요. 자년이 되어서 자가 인발을 해서 자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있었다 그랬죠? 술이 있어서 묘술로 육합으로서 자묘형을 막았어요. 그런데 시에 뭐가 있다고요? 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월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오가 있어. 오가 있으면 이걸로 오술로 뭐요? 삼합으로 그죠? 회로 육합을 그죠? 육합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풀어버려. 그래서 뭐가 다시 부활을 해버려? 자묘형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면에 의한 법칙. 굉장히 재밌죠? 네. 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또 봅니다. 다시 형충이 있는데 형으로서 풀기도 하는데 형충이 있는데 형으로서 풀기도 하고 어찌하여 그러나 형충이 있는데 형으로서 또 풀기도 한데 아하. 자, 보죠. 왜 그런가? 대개 사주에 형충이 함께 있으면 좋지가 않더라.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심효천선이. 근데 이는 용신. 자, 이 용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거 내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용신이라는 말은 쓰기는 이렇게 써요. 용신. 근데 이거는 뭐냐? 용신이라는 말은 중요하게 쓰이는, 사용하는. 이게 쓸용자야, 쓸용자.
설령자. 중요하게 쓰이는 뭐 십실이란 뜻이에요. 용신이란 단어는 용신이란 말은 뭐라고요? 중요하게 쓰이는 사용되는 십실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평학생이 그걸 뭐라고 격국용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격국용신. 자, 어쨌든 요거는 뒤에 가면은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죠. 자, 이는 용신을 형충하게 되는데 더욱이 격을 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거는 이제 격국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이 깨진다는 거는 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릇이 깨지면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새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이 그러니까 격국용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격국용신이 격이 깨진다라는 거는 물론 그 해, 그 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거겠죠.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형충하는데 더욱이 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다른 지위의 형충과 같지 않기 때문에 원령의 형충을 우선하여 풀어야 하는 거예요. 풀어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원령, 즉 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월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격이라 그런다 그랬죠. 격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릇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이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다른데 뭐 연애나 시나 뭐 이런 데서 형충이 일어나는 것보다 월이 형충이 일어나는 것은 격이 깨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그릇이 깨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이런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궁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격이나 이 그릇이 깨지는 문제. 그래서 뭐 원령의 형충을 우선해서 뭐 풀어내야 된다. 그거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가령 병이 자월에 태어나 묘로서 자를 형하게 될 경우 이 밑에 있죠. 잘 봅니다. 병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병이 자월에 태어나서 묘로서 자를 형하게 될 경우 묘로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세운이 묘가 되어 인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묘가 자를 이렇게 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지지가 유를 다시 만나면 이때의 지지에서 유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만나면 다시 유와 더불어 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묘로 이렇게 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묘년이 되니까 묘자로 이렇게 충을 하게 되죠. 그죠? 자, 항상 자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유가 있으면은 얘만 묘년이 되면 묘가 얘만 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묘가 뭐도 유도 이렇게 충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자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원령정관이라는 말은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수 중에 뭐예요? 아니 개죠. 개. 자수 중에 개가 뭐예요? 정관이죠. 그럼 얘를 보호하게 돼요? 안 보호해야 돼요? 묘자형을 했잖아요. 근데 묘자형을 하는 걸 유가 묘를 또 충해버렸죠. 그래서 얘가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얘가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풀렸으니 이 자중의 개수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 개수는 정관이죠. 수극화. 그러니까 정관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있게 돼서 정관은 형이 되지 않게 된다. 이해갔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간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 말은 처음에 원리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봐요. 형충이 있는데 이 형충 중에서는 보면은 이 형충이 있는데 월은 월지는 뭐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원령이고 이게 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근데 이 격이기 때문인데 이 격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죠. 그릇이 깨져버리면 다 새버리니까.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묘년이 돼서 묘가 동하면 묘자로 형을 해요 안 해요?
형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월격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중의 개수가 깨지는 걸 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관이 형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에 뭐가 있다고요? 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묘년이 되면 묘자만 형을 하는 게 아니라 묘유도 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충을 하기 때문에 충으로서 이 형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묘자형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충으로서 형을 푼다는 거. 그렇지. 바로 요게 충이야. 유가 충이잖아. 요는 묘자는 형이잖아. 예. 그래서 이 묘자가 묘유가 충이 됨으로써 묘자형이 안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충원이 아하 참나. 잘 들어요. 묘가 동하면 유가 형을 해 안 해? 형을 해요. 그리고 유가 충을 해 안 해? 충을 해요. 충을 하잖아. 근데 묘유가 형을 하는데 묘자가 형을 하는데 묘유가 충을 하면 충이 형을 풀어버린다는 말이야. 그래서 묘자는 형이 된다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이 뜻이야. 형과 충이 두 개 다 일어나는데 그러면 묘유가 충이 생기면 형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두개 풀린다는 다 뜻이야.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풀려버린다니. 풀린다는 거. 풀린다. 쉽게 말하면 자 형이 일어났어. 그죠? 충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충이 일어나.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요 이론의 개념을 실전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될 때는 묘자가 형이 돼요 안 돼요? 네. 자무형이요. 묘유가 충이 돼요 안 돼요? 네. 충이 되는 거야. 충이 두 개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이럴 때에는 형과 충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이 충에 의해서 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충에 의해서 형이. 충에 의해서 형은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에 의해서 충도 안 일어나. 그래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야. 형과 충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는 충이 형을 풀어. 또는 그 다음에 형이 충을 푼다 그래. 그러니까 충형을 푼다 그래. 그런데 이게 가장 살려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월지 정관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묘자가 형을 하는 것을 묘유가 충을 하기 때문에 묘자는 형이 어떻게 된다고? 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니까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못해. 그러니까 심현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 더 깊이 배우려면 내인데 와서 배우란 뜻이야. 원래 중국 사람 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게 뭐지 이거야. 이게 뭐지? 근데 그러면은 심현 선생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책에다 안 섞겠어요? 다 알아. 근데 뭐야? 중국 사람들의 성미가 다 그래. 거기까지만 궁금해 미칠 정도만 써. 그 궁금해 미치면 어떻게 해? 자갈로 팔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묘년이 되면 묘가 동해서 자가 형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정관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런데 유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1년 내에 이게 다 풀어졌다가 아니라 언제? 유월이 되면 이 유월이 되면은 묘가 자를 형하고 있는 요때에 유가 묘를 어떻게 해요? 유묘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을 하니까 얘가 자를 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살아났어? 자중에 개수가 살아나니까 정관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요때 6월에 되면 6월이 되면 여명 같으면 남편이 막 돌아오겠네요. 남편이 막 괜찮겠네요. 또 직업으로 면 6월이 되면은 직장이 괜찮겠네요. 지금 생기겠네요. 요렇게 설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요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시는 거야 심효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딱 설명해 놓는 거예요. 왜? 요거는 자갈로 팔아서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요걸 다시 하나 더 봅니다. 나는 공부해라는 자갈로 팔았어. 문전 옥답을 팔아. 자, 봐. 자, 봐요. 요 봐. 요 반대로 봐요. 그 다음에 요것도 봅니다. 자, 봐요. 그 다음에 또 갑이 6월에 태어나.
갑이 6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갑이 6월에 태어나 일의 묘와 충을 한대. 일의 묘와 충을 하는데 시의 자를 만나게 돼. 시의 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 묘와 자가 형이 되어. 묘와 자가 형이 돼야 안 돼요? 네. 형이 되죠. 형이 되어서 이 유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신금이 들어있죠. 네. 그러면 신금은 뭐예요? 금금모 정관이죠. 그래요. 네. 정관이 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관이 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령간성의 충이 묘의 형이 되어서 원령간성의 충이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형이 돼버리고 관성이 형이 돼가지고 충이 돼가지고 묘유 이게 형이 아니죠. 묘유 충이죠. 충입니다. 묘유가 충이 되어서 유중의 신금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관이 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에 자가 시에 있어요. 자가 시에 있으면 시의 자를 만나게 되는 거라면 묘가 자가 형이 돼요. 이렇게 자가 있으면 자와 묘가 형이 돼서 묘가 유를 때리는 충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잘 봐요. 아까는 묘가 자를 형했죠. 그래서 자 중에 개수인 정관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의 유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가 묘를 충했죠. 이거는. 그래서 형이 풀어져서 관성을 살렸죠. 네. 반대로 이번에는 형으로서 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로 봐요. 유가 묘를 충해야 안 해요? 충해. 묘가 유를 충하고 있죠. 이렇게 묘가 유를 충해요. 그래서 이거 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유 중에 신금을 다쳐 안 다쳐? 그 정관이 다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자가 시에 있어. 그럼 시에 자가 있으면 이 묘가 유를 충하고 있는 이 묘를 자묘로 뭐를 해? 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없다? 없게 돼. 그래서 뭐가 보호된다는 거야? 정관이 보호하게 된다. 자, 비록 다른 궁의 형충일지라도 육친의 별다른 형극이 없는 까닭에 마치 월의 간성을 살려낸 것과 같아 격이 깨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시나 이런 데 거는 원령의 충이 아니기 때문에 격이 깨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격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형으로서 또 뭐 충으로서 이해가시나요? 그러한 건데 여기 하나 잘 봐요. 요런 간묘라는 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묘라는 간지는 없죠. 네. 간묘라는 간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갑이는 있죠. 네. 근데 간묘는 없어요. 묘가 밑에 되면 을이 들어가요. 을묘가 되는데 간묘가 있대. 자, 이거 담원주 해놨네요. 그죠? 담원에 있으면 주석을 다요. 일의 묘는 간묘가 더 심여첨에 예시 차고 있다. 요거는 이제 심여쌤이 그냥 이걸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잘못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을 쓰지 말고 뭐로 썼어야 된다? 을을 썼었더라면은 상관이 없을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죠? 역사에서도 형충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일어나는데 대신에 이분이 뭐를 하면 정관을 살리고 싶었다는 거 아니야. 을을 썼을 때는 유가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간묘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묘유충을 자묘형으로서 풀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일 뿐 자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뭐 심혁 선생님이 간묘일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저 심여첨 도발이야 그것도 무식하게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고루한 이치였다. 자, 이거 봅니다. 소위 이 형충이 해형충야라 그랬네.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른바 형충으로서 형충을 풀어냈다. 이해가신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의 모든 글자들이 형충회합을 한다 하더라도
월지 월령을 풀게 되면 비록 다른 글자들이 형충을 하더라도 파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격을 막는다 이 말. 그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교섭 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격이 깨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릇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릇이 깨지면 내용물 여기서 이제 내용물은 이제 원래 상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격구경신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내용물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월지월령의 격이 형충이 되는지와 언제 형충으로부터 풀어지는지를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것이 간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안 돼. 격이 특히 월지월령이 격이 어느 달에 깨지는지 어느 해에 깨지는지 그래 깨졌다면 언제 그게 풀리는지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대입만 하려고 해서는 뭐 안 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충이 나면은 큰일 난다가 아니라 충 때문에 충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 충 때문에 형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충이 났으니까 당신 큰일 나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사주간명에 있어서 형충해법은 팔법의 작용법칙에서 매우 중요한데 본장에서는 자평진전에 수록되어 있는 형충해법에 대해서만 학습하고 실전 응용에 대한 심화학습은 팔법의 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를 한다. 이는 매우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진단법이기 때문에 진도상 어쩔 수가 없음을 양해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 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10단계가 첫 단계가 이제 10성이 나오는데 이 10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10성이 모든 것에 사주추명에 있어서 간명의 꽃이라 그래요. 이 10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10성은 다른 말로 십신이라 그래요. 이 십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간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오랜 이런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십신을 익히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명리가 발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무한하게 거기에 배합 성적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왜 적어 있죠? 그러니까 타로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 상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이것과 같아요. 이 바로 십성을 잘할 수 있다는 거, 통변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지 십성에 포함되는 배합성정들을 얼마만큼 유려하고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간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간명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해서 이 십성의 공부는 한 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거의 한 3주 이상을 여기서 포함을 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십성을 공부하면서 그냥 십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다른 것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자, 이 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을 응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